네, 안녕하십니까. 매트릭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좀 녹화 방송으로 찍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네요. 아까 1부 2시간 찍고, 그리고 좀 쉬고 밥 좀 먹고 이제 다시 2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힘드네. 그래서 이제 그 매트릭스, 여기 보면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네오가 이제 그 구하는 걸로, 사이온, 그 시온 사람들 구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차크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개념이 똑같아요. 근데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7개 차크라가 어디서 나냐면 역시 천문입니다. 근데 모든 건 다 천문에서 비롯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태양이 1년은 12개월입니다. 1년은 12개월이지만 태양이 뜨는 위치를 계속 그 365일 관측을 하다 보면 패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6월 25일 하지 때는 동쪽에 가깝게 뜨고, 여기 사진에 보면 있죠? 동쪽 써갖고 밑에 보면 6월 해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6월에서 가깝게, 그러니까 동쪽에 가깝게 떠서 좀 길게 하늘을 날라서 이렇게 떨어지고, 점점 짧아다 12월이 되면은 서쪽에 가깝게 뜨기 때문에 짧게 태양이 떴다가 짧게 집니다. 그래서 밤이 길어져요, 동지 때는. 근데 다시 그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돌아가면은 다시 태양의 길이가, 즉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밑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해놨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하면 태양이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그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지그재그 움직입니다. 그 아까 카발라에서 보면 뱀이 이렇게 몸을 지그재그 올라가는 거 있었죠? 그게 바로 하늘에선 이런 식으로 재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몸에서는 그게 그 동맥을 흐르는 피로 마치 뱀이 요동치듯이 척추를 감싸고 돈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그래서 1년은 12개월이지만 태양이 뜨는 위치는 보십시오. 6, 7, 8, 9, 10, 11, 12 몇 군데예요? 7군데죠. 그리고 1월서부터는 다시 백도로를 하니까 11월, 1월, 10월, 2월, 9월, 3월, 8월, 4월, 7월, 5월 이렇게 해서 겹치죠. 근데 겹치지 않고 제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틀어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가 태양을 타원형 궤도로 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그렇게 딱딱 맞지 않고 약간 어긋나갖고 움직입니다. 이 원리로 만들어진 게 피아노 건반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 그죠? 7음계. 그리고 밑에 검은색 해놓은 거는 바로 그게 피아노에는 검은 건반 5개.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파동을 소리로 만드는 작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 재래식에는 그래서 음악도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 1년은 12개월이지만 태양이 뜨는 위치는 7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인체에 적용이 돼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인체의 7개의 차크라를 그리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카발라에서도 똑같이 7개지만 아까 얘기했죠? 허파나 뇌나 신장은 2개씩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구별돼서 있게 됐다고. 그래서 그냥 가로로 셀 때는 그냥 7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이 그노시스에서 나오는 인체의 황도 12궁을 그리는 것과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왜? 인체에다가 그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7은 10과 같고 10은 12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도 12궁의 별자리 인체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근데 아까 태양이 1년 12개월 동안 어떻게 뜬다 그랬어요? 여기 인체에 그 황도 12궁 별자리가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태양이 한 달에 약 1개씩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도 12궁의 별자리를 한 달에 약 1개 정도씩 탁탁 거쳐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대로 인체에 들어오다 보니까 12개의 황도 12궁 별자리를 인체에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서양 개념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 동일하게 고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게 그 구원이라든가 해탈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근데 그 기본 개념은 같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게 플레아디스 그 별 신앙에서 유래한 거라고. 그래서 이 인체 구조에서 이렇게 차크라 개념이 같다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 깨달음을 얘기할 때 이제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제3의 눈이 열린다 그래요. 뭐 사탄의 눈이 이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고 해안이 열린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인체에서 여기를 뭐라 그러더라? 미간이라고 하나? 여기에 이제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거 불상 보면. 그런데 요 위치가 여기 인체에 보면은 저 그노시스 저기 보면은 요 위가 양자리고 여기가 황소자리입니다. 그 황소자리의 중간 요 미간을 갖다가 지금 그 제3에는 해안이 열리는 그런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플레이아디스입니다. 그렇죠? 황소자리와 양자리 사이에 플레이아디스 별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거꾸로 돌아볼까요? 그렇죠? 여기 왼쪽에 양자리와 황소자리 사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됐던 해탈이 됐던 천문을 기반으로 했던 고대 사상에서 유래가 됐고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저도 플레이아디스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저도 지금 몰라요. 뭐 제가 뭐 우주선 타고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궁금한데 뭐 일단 현재 존재하는 모든 그 종교의 철학이나 사상을 연구하다 보면 공통 분모를 발견한다. 그래서 이 미간에 깨닫는 게 그게 구원이라든가 해탈 그런 개념으로서 저기 제가 별을 찍어놓은 위치가 있죠? 저 위치가 다 플레이아디스의 위치입니다. 우주의 플레이아디스, 인체의 플레이아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이 윤회라는 거죠. 이런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건데 그게 어디로 가면 되느냐? 플레이아디스. 근데 이 플레이아디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레이아디스 별이 여기 있어요. 여기 노란 별, 요 육방성 요 별이거든요. 뒤에 보인다 그쵸? 요 별인데 은하수를 타고 플레이아디스를 가야 되는데 단 여기에 이 플레이아디스 즉 천국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누구냐? 시리우스. 즉 이게 사냥개입니다. 개 2마리. 그래서 아무나 집어넣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오리온 별자리 같은 경우는 고대에는 그 오시리스 신을 갖다 오리온 별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리온 별자리가 심판자입니다. 저승사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오면은 이 2마리의 개를 거느린 그 사냥개죠. 무서운 개를 거느린 오시리스 신이 그 죽은 영혼을 심판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통과. 그래서 천국의 문, 그래서 황금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빠꾸 해서 다시 지상으로 추락해서 윤회를 거듭한다라는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유시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자유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트릭스에서 뭐 인공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뭐 구식의 방법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제찬 행사를 통해 가지고 옛날 때는 아이들을 임신시켜서 낳게 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 이 네오가 지하의 그 시온 세계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그 무슨 연설하고 막 하다가 그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시온의 사람들이 죄다 그냥 섹스하고 난리가 났죠. 원래 옛날 때 제천 행사는 그 제천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꼭 그랬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 때에는 인간은 12가지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1월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인간, 2월에는 어떤 성격의 인간이 태어난다.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사주팔자, 그거 역학책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사주팔자.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다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1년 12개월에 그 특정한 그 좋은 날, 주로 21일 또는 25일이래요. 뭐 6월 25일, 8월 15일, 이건 또 15일이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특별한 날짜가 있는데 그런 날짜가 되면은 제천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는 그 부부끼리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왜? 그 좋은 날짜에 그 날짜에 그 기운을 받아서 아이가 잉태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천 행사 다음에는 꼭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올림픽의 유래가 거기서 유래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참조하세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풍습이 12번을 해서 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대에는 이 제천 행사를 했던 목적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 일단 2번째는 뭐냐면 이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때는 제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음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요즘이야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뭐
화폐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요즘 신용카드로도 뭐 헌금을 낸다 그러네. 하지만은 옛날 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죽 또는 옷, 뭐 꽃 이런 걸 갖다 바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사장이 받아서 뭐 할 거예요.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옛날 때에는 그 제천 행사를 하는 게 일종의 그 복지제도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걸 매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대 샤먼이 그런 재산 분배할 때도 그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어떤 신성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 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자연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은 일종의 좀 특별히 다른 아이들, 그리고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태어난 애들은 일종의 노예 인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에 얘가 매트릭스에 적응하는 장면 나올 때 이제 그 격투기를 배우는 게 나오는데 약간 선문답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빨리 움직이냐, 뭐 빠르다거나 힘이 센 게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한 말을 해요. 근데 요 말은 사실 이게 옛날 고대 동양 그 종교라던가 철학, 제자백과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어떤 일이 됐던 그 모든 것이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정말 저절로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제관계 연구를 할 때 그 어떤 보이는 사건 현상에 집중하려 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걸 노력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떠한 일이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건 무슨 초능력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분석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뭐 학기도도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은 그 상대방의 기술을 걸 때 흐름을 인식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상대방의 몸의 움직임. 왜? 그 움직임을 알면은 그 움직임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적은 힘으로 크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보통 이런 거 옛날 때도 그렇고 그 공부를 할 때 그 생각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동양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플레아디스를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시리우스라는 별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시리우스가 뭡니까? 늑대 별자리예요. 보통 투르크계 민족들이 시리우스 별자리라는 얘기를 그 시리우스의 자손, 즉 늑대의 후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요원 이름이 스미스예요. 스미스. 근데 이 스미스는요 대장쟁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블랙스미스 하면 대장장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 플레아디스라는 천국을 가려면은 반드시 시리우스, 오리온 별자리를 통과해서 황소자리, 즉 그 실버게이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